안녕하십니까? 꿀탱크TV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분석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공군기지를 되찾겠다는 뜻을 폭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곳이 중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곳에서 1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작전본부 역할을 해왔던 이 기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급한 철수로 인해 상당수 군사 장비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군, 결국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철군 당시 카불 국제공항에서는 자폭 테러가 발생해 미군 13명과 민간인 170여 명이 숨지는 등 대혼란이 빚어졌던 그 악몽의 현장 말입니다. 이제 트럼프는 바그람을 되찾고 싶다. 그 공군 기지를 넘겨줘서는 안 됐다. 그렇게 내준 건 엄청난 무능이었다. 며 정면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새로운 글로벌 냉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그람 공군기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트럼프가 이토록 집착하는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기지는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공군의 기지 중 가장 규모가 크며 CL-7 글로브 마스터나 안토노프 아니요 같은 대형 항공기를 취급할 수 있는 활주로가 설치된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이 기지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 위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이라는 4개의 핵보유국과 인접해 있으며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차점에 위치합니다. 특히 바그람 기지는 중국의 서부 국경으로부터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 중국의 핵심 전략 지역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지역의 중요성은 각별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도 바그람 기지는 소련군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소련은 이 기지를 통해 아프간 전역으로 병력과 물자를 보급했고 미국이 지원한 무자헤딘들과 10년간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것은 소비에트 연방 붕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지금 미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에게 이 기지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때 바그람 기지는 미군의 핵심 작전 기지로 변모했습니다. 이 기지를 통해 미군의 모든 보급이 이루어졌고 아프가니스탄 전역은 물론 파키스탄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보 수집과 작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사실상 미군의 중앙아시아 전략의 심장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그람 기지의 전략적 가치는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기지는 중앙아시아 전체의 물류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들이 이 기지를 거쳐 전 세계로 운송되었고 반대로 서구의 선진 기술과 물자들이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도 했습니다. 즉, 이 기지를 장악하는 것은 중앙아시아 전체의 경제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전략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어떻게 이 기지를 포기했을까요? 2021년 7월 2일 새벽 미군은 전혀 발표나 공고문도 없이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를 야반도주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급작스러운 철수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에 의하면 아프간군의 철수 작전은 통보했지만 구체적인 시각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군이 철수하면서 남겨둔 장비들의 규모였습니다. 각종 군용 차량, 헬기, 무기류는 물론이고 심지어 기밀 정보가 담긴 컴퓨터들까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탈레반이 접수한 미제 장비는 M16 소총 35만 정, 권총 12만 정, 야간 투시기형 16만 개, 군용 차량 4만 대, 헬기 170여 대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수가 아니라 사실상의 항복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탈레반은 이렇게 넘겨받은 미제 무기들을 이용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순식간에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간 정부군은 미군의 지원 없이는 탈레반에 맞설 수 없었고
결국 카불이 함락되는 데는 불과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년간 구축해온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정부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미국은 20년간의 전쟁을 통해 군인 약 2,300명이 사망하고 2만여 명이 다쳤으며 민간인 도급법자 약 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약 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했는데 이 모든 희생과 투자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아프간 여성들과 소수민족들이 다시 탈레반의 억압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카불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참사는 미국 외교사상 최악의 굴욕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려는 아프간 민간인들이 이륙하는 미군 수송기에 매달리다가 추락사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ICSK의 자폭 테러로 미군 13명과 민간인 170여 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전쟁 종료 시 4.20 함락과 버금가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가면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칠까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단순히 한 지역에서의 패토해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에게는 미국의 약화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군 철수 직후부터 탈레반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아프가니스탄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바그람 기지 탈환 선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나 명예 회복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중국을 향한 직접적인 도전장이며 글로벌 안보 지형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지정학적 폭탄 선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압박 발언에서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떠나자며 기지를 내준 게 믿어지나요? 그런데 그곳은 중국이 미사일을 만드는 곳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그람 기지가 중국의 핵시설,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일대의 군사시설들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 생각을 해보시죠. 트럼프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바그람 기지를 언급했을까요? 제가 과거에 중동과 중앙아시아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단순히 산악지대의 후진국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이 만나는 지정학적 십자로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바그람 기지는 이 모든 강대국들의 핵심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전문가 중 한 명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에서 아프가니스탄은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중국이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려면 반드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야 하는데 만약 이곳에 미군 기지가 있다면 중국의 모든 계획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에너지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는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0%,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15%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바그람 기지는 이런 에너지 자원들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 기지를 장악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 우위만이 아니라 경제적 패권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2024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것이라며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심지어 올해 1월 20일 백악관에서는 이제 그는 핵 보유국의 지도자다 라고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런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꿀탱크님, 트럼프는 왜 북한의 핵은 인정하면서 중국의 핵에 대해서는 이토록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건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는 트럼프만의 독특한 지정학적 계산법입니다. 북한은 중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동시에 미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상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직접 도전하는 유일한 경쟁자입니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를 되돌아보면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은
중국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심 동맹국인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달갑게 여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북한을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묶어두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외교적 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체적인 군사적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그람 기지 탈환 발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는 중국에게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의 서쪽 국경에 칼을 들이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바그람 기지 탈환이 단순히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구상하는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핵심 퍼즐 조각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가 지금까지 언급한 영토들을 지도 위에 표시해보면 하나의 명확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와 히토류 자원을 겨냥한 것이고, 파나마 운하는 중남미 물류를 장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캐나다는 북미 대륙의 완전한 통합을 의미하고, 평택 미군 기지 확장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바그람 기지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차단하고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트럼프는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먼로 독트린을 구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먼로 독트린이 서방구에서 유럽 세력의 개입을 배제하려 했다면, 트럼프의 새로운 독트린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바그람 기지를 되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미군을 파병한다는 뜻인데, 이는 탈레반과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의미합니다. 현재 탈레반은 바그람 기지를 포함해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급히 철수하면서 남겨둔 상당한 군사 장비들도 탈레반의 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더욱이 탈레반은 지난 3년간 통치 경험을 쌓으며 이전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지를 되찾으려면 대규모 군사작전이 불가피한데, 이는 미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장기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복잡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현재 탈레반과 중국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군 철수 직후부터 탈레반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과 히토류 등 아프가니스탄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에 중국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리튬 매장량은 약 10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만약 미군이 바그람 기지 탈환을 시도한다면 이는 단순히 탈레반과의 충돌이 아니라 중국과의 직접적인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탈레반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아프가니스탄은 미중 간 대리전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냉전시대 소련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였던 대리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실제 군사행동보다는 중국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협상력 강화가 주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의 서쪽 국경에 미군 기지를 재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적 블러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유명한 정치인이라는 점입니다. 그가 일기 임기에서 보여준 행보를 보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이전한 것,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것,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실제로 감행한 것 등이 모두 선거 공약의 실현이었습니다. 심지어 북한과의 정상회담도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트럼프가 중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곳에서 1시간 거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입니다. 이는 그가 중국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필요시 선제 타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주요 핵시설들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로프노르 핵실험장과 간수성의 핵시설들인데 바그람 기지에서 이곳까지는 항공기로 약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보다 훨씬 강화된 핵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힘을 통한 평화 논리를 바탕으로 공세적 핵 전략을 추구하며 선제 핵 사용 배제 원칙마저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핵 공격뿐만 아니라 비핵 전략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는 적극적 핵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바그람 기지 탈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새로운 핵 질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핵 위협을 가할 경우 미국도 중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전진 기지를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강경 노선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면적인 대립 구도로 나아갈 경우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면서도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극도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내에서는 이미 이런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이후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 최근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하다며 이제는 핵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미한 동맹과 영내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피터스 연구원은 새 행정부에는 미국의 글로벌 핵 억제 태세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한국의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는 새 행정부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중국의 반응입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바그람 기지 탈환 발언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서쪽 국경 바로 옆에 미군 기지가 재건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응 방식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탈레반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남쪽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대립이 군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입니다. 만약 미군이 실제로 바그람 기지 탈환을 시도한다면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발할 것입니다. 이는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미 지난 5월에도 카타르에 있는 아루데이드 미국 공군기지를 방문해 바그람 공군기지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가 대통령 재선 이전부터 이 문제를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한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적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바그람 기지를 탈환할 수 있을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입니다. 대규모 공수부대를 투입해 기지를 일시에 점령하는 방법인데 이는 탈레반과의 전면전을 의미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둘째는 현지 반탈레반 세력과의 연합입니다. 아직도 아프가니스탄 북부에는 탈레반에 저항하는 판지르 저항전선 등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과 협력해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력들은 규모가 작고 분열되어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셋째는 경제적 압박을 통한 협상입니다. 탈레반 정부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이용해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특정 지역에 미군의 제한적 주둔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탈레반이 과연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꿀탱크님, 그렇다면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한 기지 탈환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실제 탈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심리적 압박,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존재감 과시, 그리고 국내 정치적 목적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과거에도 이런 방식의 극한 협상수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이후 협상 과정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화염과 분노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후 결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그람 기지 탈환이라는 극단적 목표를 제시한 후 실제로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다른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진짜 목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 자제, 대만에 대한 압박 중단 또는 무역 분야에서의 양보 등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에도 위험이 따릅니다. 만약 중국이 트럼프의 블러핑을 간파하고 강경하게 맞선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체면을 위해 실제로 행동에 나서야 할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제 불가능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바그람 기지 탈환 선언이 실현되든 그렇지 않든 이미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서막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맞선 미국의 전략적 대응이 본격화되었으며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연합에 대한 민주주의 진영의 방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대립을 넘어 21세기 글로벌 질서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질서로 전환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벌인 이데올로기 대립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우리만의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험과 책임도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더 큰 번영과 안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과 대중 정책 사이의 차이입니다. 북한과는 대화를, 중국과는 대결을 선택한 이 전략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트럼프의 바그람 기지 탈환이 현실이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그의 의도만큼은 분명합니다. 중국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의 시대가 열린 것이며 우리는 이 새로운 냉전 구도에서 슬기롭게 우리의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균형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꿀탱크TV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